하이브 팬들이 하이브를 커뮤니티에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회사 하이브 이렇게는 안 부르고 조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의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는 공룡기업의 닉네임이 조쏘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제가 위버스가 나오는 초창기에 위버스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많이 다뤘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다뤘었죠. 네이버랑 위버스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방탄과 블랙핑크가 있는 플랫폼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계적으로 가수들이 알아서 위버스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고 나중에는 정말 팬카페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시스템들이 많다면서 좋은 이야기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사람들이 위버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방탄이 있기 전에 위버스가 있기 전에 상상이나 가능했던 이야기냐.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정말로 위버스에 합류를 해버립니다. 한국 음악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위버스가 정말로 관리가 안 되던 시기의 이야기도 했었었는데요. 위버스로 물품 배송을 시켰더니 몇 달씩 걸리고 위버스에서 파는 굿즈의 퀄리티가 산산조각이 났었을 때 도대체 왜 그런가? 현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저 거대한 공룡기업의 유통망이 왜 저 따위인가? 회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위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의 입장에서 빅히트의 전 직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팬들 입장에서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엄청 화가 나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회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튼 칭찬할 건 칭찬을 잔뜩 했고 깔 거는 대차게 까고 있는 시스템이 위버스인데 왜 계속 위버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관리가 잘 됐을 때 잘 갖춰졌을 때는 진짜 좋은 시스템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부정하는 업계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 관리가 잘 됐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버워치도 처음 나올 때는 완전 갓겜이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갓겜 소리 더 이상 못 듣게 되어버렸거든요. 시스템이 혁명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게 결국에 관리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하이브는 위버스를 왜 방치하는가? 왜 위버스는 아티스트를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한가?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위버스의 회원수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어그로꾼들, 지속적인 악플러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유튜브 마냥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티스트가 공격을 받을 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팬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치고 점점 어그로급만 남아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버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위버스에 입점하신 아이돌 팬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한국 엔터 지분의 30%를 하이브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에서 하이브와 연관되어 있는 30% 정도의 아이돌은 다 위버스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방탄소년단 팬도 있을 거고 프로미스나인 팬도 있을 거고 투바투 팬도 있을 거고 세븐틴 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팬분들이 전체적으로 위버스에 대한 불만을 엄청 많이 표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불만이 나오는 게 어그로꾼들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일 겁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예를 들어주겠지만 그 예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위버스의 문제를 몇 가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위버스에서 어그로꾼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팬카페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라고 나선 위버스가 팬카페처럼 운영을 하지 않고 유통업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덤의 결집, 팬덤의 활동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사업의 확장성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카페에 비해 가입 절차와 활동이 너무나 제약이 없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확장성을 위해서 팬덤의 고인물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약을 푼 것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운영진은 기본적인 경찰의 역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동할 때 지켜야 되는 법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같은 느낌까지는 좋은데 확장만 생각하고 통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나키스트들의 무법지대가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위버스는 가입 절차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에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증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몇 개의 아이디를 제한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마치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이러한 간단한 가입 절차는 해외 팬덤의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관리가 됐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버스 이용자 수를 많아 보이게 만들어서 위버스의 몸집을 키우고 그걸 사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꼼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계정 10개를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여론을 형성시킬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오픈카톡 같은 거 안에서 한 뜻으로 모인 수십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명당 계정 10개씩만 돌리면서 한순간에 글을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수백, 수천 명의 의견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작 실체를 까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작업인데 말이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멈출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버스는 어떠한 금지어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게임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말들은 블러 처리가 되거나 별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정 아이돌이 공개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보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팬들끼리 뭉쳐서 보호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들이나 범죄적인 용어들이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버젓하게 게시가 될 수 있고 게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팬들이 일일이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하고 일정 숫자 이상의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 뭐 하나요? 어차피 똑같은 글 또 올리면 그만이고 아이디 여러 개 돌려가면서 비슷한 글들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위버스는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태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자경단 따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을 넘어서 딥페이크 합성 사진들까지 버젓하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수는 본인 얼굴이 합성된 거를 볼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고요. 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뿅.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악플러가 정말 작정하고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 사람이 미칩니다. 저도 당해본 적이 있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인터넷 방송인인 릴카님 같은 경우도 한 스토커가 계속 몇 년간 쫓아다니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송을 접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트위치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는 모든 걸 메모장을 켜고 스토커가 받아 적어놓고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한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진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평범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실제로 프로미스나인의 백지연 양이 2월달에 활동 중단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병원 진단이 지금 활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진단까지 나오게 되어서 회사 측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려고 활동 중단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위버스에서 백지연을 정말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위버스를 이용하는 프로미스나인 팬들은 백지연 양이 다른 이유로 연예계 생활도 지치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백지연 양을 공격하던 시기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 백지연의 활동 중단은 위버스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버스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원망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백지연 양이 휴식기를 가지자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이채영 양이 직접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전에 방탄소년단도 뷔가 직접 언급한 비슷한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하이브의 팬들은 문의를 넣고 있지만 매크로식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지금 네이버와 위버스가 합작해서 V앱이 위버스로 넘어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관련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장만 시켜놓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하게 된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받아낼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와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의도와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이 좋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져가느냐죠. 지금 위버스는 말로만 뻔지르르한 공갈빵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이브 팬들이 하이브를 커뮤니티에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회사 하이브 이렇게는 안 부르고 조쏘라
조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의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는 공룡기업의 닉네임이 조소입니다. 하이브가 좀 더 아티스트와 팬을 보호하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